한국어학원 HSK 대표 강사 최은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5월 19일에 있었던 HSK 6급 기출문제 중에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겠다 싶은 문제들을 뽑아내서 여러분하고 같이 풀이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독해 제1부분부터 한번 문제풀이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장 분석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 호흡을 우리가 문장을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정답이 보이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이렇게 주어 그리고 요건 전치사 구조 요런 것들을 잘 구분하는 훈련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잘 해주시면 이 문제들은 쉽게 풀리게 되는데요. 가장 출제율이 높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51번으로 나왔던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징고라고 했어요. 징고라고 하면 어떤 시간이나 장소나 동작을 거치다 라는 뜻을 나타내는 동사죠. 뭐를 거쳐서 지금 이 상태대로라면 베이슌 산티엔이 되겠죠. 산티엔을 거쳐서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뒤에 내용을 조금 보도록 하면 타더 예우 수치 그의 업무적인 자질이提升하면 提高하고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提高了不少 적지 않게 향상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뭐가 문제냐면 뭐를 통해서 업무 능력이 향상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5급 단어인 베이슌, 교육을 통해서 업무 능력이 향상되었겠죠. 그래서 이 순서가 지금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일의 교육을 통해서 베이슌이 뒤로 가고 산티엔이 앞으로 가서 징고 산티엔 베이슌이라고 해줘야만 되겠죠. 그래서 목적어하고의 호흡이 맞지 않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55번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산야라고 하는 것은 짜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하이난다오라는 섬의 쯔이난뚜안 하면 가장 최남단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부터 가로를 열어서 웨이란이라는 말을 모르셔도 란 정도는 아실 거고 푸르다는 말도 그냥 해석 안 하셔도 하이슈의 바다를 웨이저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뒤에 문장에는 주어가 없죠? 이렇게 주어가 없을 때는 앞에 주어가 연이어서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산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섬에서 남단에 위치해 있다고 그랬어요. 남단에 위치해 있는데 이것이 바다를 웨이 둘러싸고 있는 것이 말이 되나요? 아니겠죠. 이것은 바다에 의해 둘러싸짐을 당한 거죠. 그래서 마가 아니라 뭐로? 베이로 바꿔줘야만 의미상 맞는 것이 되겠죠. 네, 별로 어렵지 않죠. 사실 독해 일부분은요, 어렵지 않아요. 기본만 딱 알고 문장 분석력을 좀 기르기만 하면 사실상 쉽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막 어려운 단어가 핵심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단어에 너무 기죽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56번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 저는 이거 뭔지 몰라요. 그러면 그냥 이것은? 이라고 합시다. 시입니다. 이것의 종즈 씨앗입니다. 네, 그냥 이렇게 하도록 하죠. 자, 베이 뭐를 당해요? 释放到라고 했어요. 어디로? 날아가짐을 당해요. 空气中 네, 공기 속으로 날아가짐을 당한 후에 会被 뭐에 의해서 风或动物 네, 바람이나 동물에 의해서 传播其他地方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传播 뒤에 바로 목적어가 오게 되면 뭐를 전파하는지 전파의 대상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다른 곳으로 전파되었다 라고 해서 장소가 들어와 있죠. 그럼 뭐가 빠졌을까요? 어디로? 그렇죠. 따오가 빠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바람이나 동물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전파되어짐을 당한다. 다른 곳으로 라고 해서 따오를 넣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관련사의 사용. 한 문제 정도는 요즘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관련사를 찾는 연습만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뿌진 하면 우리 보통 뒤에 짝을 뭘 쓰죠? 만약에 주어가 있다. 나는 주어 앞에다가 짝을 쓰고 싶다 라고 한다면 而且
많이 쓰고요. 아니야, 나는 요런 접속사 말고 부사로 짝을 쓰고 싶어 라고 하면 예라든지 하이 같은 것들을 보통 짝으로 가져오게 되죠. 그런데 지금 뭐가 나왔어요? 반치, 반대로. 전혀 짝이 되지 않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바로 문장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한 문제 정도 요즘 나오고 있는데요. 요 관련사 문제는 너무나 얼토당토하는 짝을 보통 내놓기 마련이에요. 예를 들어 뭐 수이란 비록 뭐뭐지만인데 뒤에 그래서 쏘이가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 습관만 있으면 금세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량의 표현입니다. 네, 수량의 표현 문제는 나오는 형식이 일관돼요. 수량 관련 표현은 절대 2개 이상 쓰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超过를 썼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하면 어떤 숫자를 넘는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숫자는 고정적이어야겠죠. 얘가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어야 아, 여기를 넘어서 한 이쯤인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숫자를 또 흔들어서 뒤에 이상을 쓴다든지 左右를 쓴다든지 이렇게 숫자 관련 표현을 2개 쓰는 것은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만 얘를 빼든지 아니면 超过를 빼든지 해서 표현을 하나만 써주셔야 되는데 지금 60번 문제에 나왔었어요. 우리가 60번쯤으로 가면 굉장히 이제 문장이 길어지거든요. 그럼 먼저 길이에 길을 조금 주게 돼요. 길이에 먼저 겁을 먹어서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길이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자, 60번 문제에 뭐가 나왔었냐면 지금 보면 10,000,000부라는 숫자가 나와 있죠. 수량이 나와 있는데 앞에 뭐를 썼냐면 찐이라는 말을 썼어요. 찐 하면 거의 이 숫자에 가까이 간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약간 이 숫자보다 미친 느낌이 되게 강하죠. 근데 뒤에는 뭐를 썼다? 이상을 썼어요. 그러면 당연히 2개가 충돌을 하게 돼요. 그래서 찐을 쓸 거면 찐을 쓰는 거고 이상을 쓰면 이상을 써야지 2개를 같이 쓰는 것은 안 된다. 네, 요거는 매달 나오는 형태의 문제는 아니지만 한 몇 개월 만에 한 번씩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특히 잘 나오는 것이 아까 이런 것도 제가 예제를 들었지만 따위에 하면 이미 숫자를 대략이라고 어림수를 만들어 놨죠. 그런데 또 뒤에 左右를 쓴다든지 네, 이런 형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량은 절대로 관련 표현을 2개 이상 쓰지 말고 1개만 써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시험에서는 요 몇 가지들이 굉장히 인상 깊은 문제였어요. 앞으로도 계속 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독해 2부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독해 2부분은 사실은 형식상은 굉장히 쉬운 파트예요. 왜냐하면 빈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딱 답이 나오면 끝나는 거잖아요, 사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단어는 너무 자주 나온다. 앞으로도 꼭 알아둬야겠다. 라고 생각되었던 문제들을 한번 뽑아내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1번 빈칸 뒤에 헤일롱지앙성, 무슨 성? 무슨 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역 이름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1번 한 어떤 공항하고 지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뭐 한 공항일까요? 주자라고 하면 군대가 어디에 주둔하다. 그래서 보통 짜이하고 같이 써서 뒤에 장소가 나와서 군대가 어떤 지역에 주둔하다, 머물다 라는 동사로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겠습니다. 자, 坐落라는 말은 어디 위치하다라는 뜻으로 충분히 답이 될 수 있는데 단 반드시 짜이까지 같이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坐落在까지가 한 세트로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에 자리 잡은, 어디에 위치한. 그래서 얘는 짜이가 없어서 쓸 수가 없겠습니다. 位于우리가 위라는 전치사는 사실 뜻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한 10가지 정도가 보통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짜이도 되고 비도 되고 따오도 되고 정도 되고 웬만한 뜻은 다 들어있는데 여기서는 짜이의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흔하진 않지만 웨이짜이라고 쓰셔도 사실은 가능한 동사인데요. 웨이유 5급 동사죠. 어디에 위치하다.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겠죠. 어떤 성, 어떤 시에 위치한 똥지지창. 요런 공항은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자, 비엔부라고 하면 보통 잘 나오는 말이 全国
전국에 널리 분포하다, 遍布全国 아니면 전 세계에 널리 분포하다, 遍布全球 이런 것들하고 같이 쓰는 말이 되겠습니다. 전혀 관계없죠? 그래서 요 1번 빈칸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정답이 바로 C 하고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자, 68번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서요. 그거 보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有着 있습니다. 广阔 광코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뜻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일단 지금 광코어가 당장 정답하고 밀접한 관계가 딱 있는 거는 아니지만 광코어는 앞으로도 계속 빈칸으로도 나올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꼭 알아두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가장자리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사막이 굉장히 넓다든지 바다가 넓다든지 대자연이 넓다든지 중국 대륙 요런 게 넓다든지 할 때 쓰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요걸 알아두시면 답이 굉장히 쉽게 나오는데 前景 혹은 前途 우리가 앞날이나 전망이라고 하죠. 앞날이나 전망이 쫙 펼쳐져 있다 라는 느낌을 줄 때 前景广阔 혹은 前途广阔 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뭐를 가지고 있다? 아주 넓은 발전 4번을 가지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배운 걸 알면 바로 답이 C가 나오겠죠. 광코 아주 넓은 발전 전망을 가지고 있다. 바로 정답이 나오겠지만 일단 한번 A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유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회라는 단어들을 좀 모아보도록 하죠. HSK 단어 중에 기회는 지회가 있고요. 그리고 지유 지금 나온 단어. 그리고 또 하나는 시지. 네, 요 단어는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한자 그대로 읽어서 시기라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아기가 한창 성장 발육하는 시기이다 할 때 시기는 시치라고 얘기를 하죠. 네, 요거는 기회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기회 트리오 외워주세요. 지회, 지위, 시지 외워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기회. 하지만 기회 같은 경우는 광코, 넓다라는 말하고 쓰기가 맞지도 않고 여기에 적합하지 않겠습니다. 비라는 말을 보시면 潜力라는 말이 나옵니다. 潜力는 잠재력을 뜻하는데요. 潜力 같은 경우는 우리 6급 동사 挖掘潜力를 꼭 같이 외워주세요. 네, 挖掘潜力라고 하면 잠재력을 발굴하다, 잠재력을 캐내다 라는 표현으로 둘 다 6급 표현이 되겠습니다. 挖掘潜力, 挖掘潜力라고 해주시고 지금 같은 경우는 广阔的 아주 확 넓게 펼쳐진 发展前景 앞날을 가지고 있다, 전망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서 정답은 C가 되겠고요. D 같은 경우는 前提라고 해서 전제 조건. 네, 전혀 말이 맞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코가 지금 밑줄이 쳐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답을 찾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광코는 다음에도 얼마든지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단어 꼭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다. 두 가지 뜻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었어요. 넘어가 보시면 68번 문제였어요. 68번 문제를 하기 전에 우리 요거 먼저 배우고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导致 나쁜 결과를 초래하다. 致使 역시 나쁜 결과를 초래하다. 둘 다 동사고 뜻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导致는요. 그냥 명사를 목적으로 가져도 돼요. 예를 들어서 导致死亡 사망을 초래하다. 이런 것도 괜찮고요. 긴 호흡의 목적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을 초래하다.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致使 같은 경우는 요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시가 뭐예요? 사동동사죠. 사동동사는 뭐뭐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 라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썼을 때는 뒤에 명사가 한번 나오고 명사로 하여금 또 동사가 나와서 동작을 하게 하다. 이때 致라는 말은 导致에서 온 글자이기 때문에 역시 부정적인 색채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다. 안 좋은 동작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쯔시를 쓰려면 이 모양이 얼마나 잘 갖춰지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타더 싱웨이, 그의 행위는 동사 들어가요. 严重的后果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가 호우고라고 하면 무조건 뜻이 나쁜 결과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시하고 쓸 수가 없죠. 시는 뒤에 명사 오고 또 동사가 한번 더 와야 되는데 지금 얘는 그냥 명사에서 끝이 나버렸잖아요. 그래서 누구만 쓸 수 있냐면 导致만 쓸 수 있겠습니다. 导致了严重的后果 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자, 밑에 한번 보실까요? 他的行为 그의 행위는 实验无法进行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전체를 하나의 목적어라고 제가 묶어버릴게요. 목적어가 긴 목적어 절이 나온 거예요. 실험이 우파, 뭐 할 방법이 없게, 뭐 할 수 없게, 진행, 진행되지 못하는 나쁜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전체로 보게 되면 일단 导致를 쓸 수 있어요. 네, 쓸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实验이 명사, 실험으로 하여금无法进行, 진행이 될 수 없게 만들었다. 요렇게 사동의 호흡으로 분석을 하시게 되면 누구도 들어갈 수 있다? 致使도 들어갈 수 있다. 네, 요렇게 되겠습니다. 导致와 致使의 관계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요걸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보면 导致가 이렇게 큰 의 집합이라면 致使는 부분 집합. 요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致使를 쓰는 모든 곳에는 导致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导致를 쓰는 모든 곳에 致使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6급에서요. 이렇게 시로 끝나는 동사가 하나 더 있어요. 같이 알아두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하고 갈게요. 促使 역시 시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명사로 하여금 동사하게 하다. 모양이 이렇게 나와줘야 되고 추를 썼잖아요. 추라는 말은 뭔가 촉진하고 빨리 하게 하는 거니까 이 명사로 하여금 더 빨리 동작을 하게 하다. 의미가 조금 더 추가되는 사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설명이 이해가 되셨다면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것은 지향 장차 어떻게 만들 것이다. 消费者 소비자들이 나오고요. 缺乏는 부족하다. 节约意识라고 하면 절약 의식이 부족하다라는 말이 뒤에 나와 있어요. 먼저 致使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소비자로 하여금 명사 한번 나왔고 부족하게 만드는 거죠. 뭐를? 목적어는 절약 의식을 부족하게 만드는 致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네, 괜찮죠? 정답 A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导致도 될까요? 致使가 되면 导致는 무조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는 导致도 정답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보기에 없지만. 네,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B 보시면 施加라는 말이 있죠? 施加같은 경우는 압력을 행사하다, 압력을 가하다, 施加压力 施加影响, 영향력을 행사하다. 전자칠판이라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생겼는데 사전 찾아보시고 그래서 영향력을 행사하다. 요럴 때 쓰는 말이라 너무 맞지가 않고요. 장포 같은 경우는 뒤에 보통 사람 그리고 뒤에 동사기 와서요. 이 사람한테 이거를 하도록 강요하다. 강요하다. 이런 표현이 돼서 뜻이 맞지 않겠고요. 인다오는 말 그대로 인도하다, 이끌다라는 말로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导致와 致使의 차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는 항상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정확하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독해 이 부분 기출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쓰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쓰기의 주인공은 두 사람이었는데 사실 진짜 주인공은
뉴와라는 사람이 되겠고 ENT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주요 단어로는 바다가 되게 많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하이양 그리고 칭웨이니아오라는 새가 나중에 나올 거라서 요 단어 두 개를 모르면 조금 곤란하다. 이렇게 되겠고요. 단락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최근에 나왔던 시험 중에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14개 단락 정도가 나왔었는데요. 이거는 반드시 재분배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천자의 글을 삽입자로 줄이는 것을 6급 요약쓰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40%로 줄여내는 건데 사실은 원래 14개의 단락이 이렇게 삽입자로 돼서 그대로 14개를 유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해요. 보통 삽입자의 글에서 가장 일반적인 단락의 개수는 3개에서 5개인데 제일 흔한 경우는 4, 5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4, 5개 정도.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5개로 나중에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팍팍팍 줄여지잖아요. 줄여지게 되면 좀 더 관련 있는 아이들끼리는 묶어서 더 큰 단락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우리가 삽입자 요약 쓰기를 했을 때는 단락 개수가 보통 3개에서 4개, 5개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6개도 좀 많아요. 보통의 경우는. 네. 자, 요약 쓰기의 기본 규칙 한번 읽고 갈게요. 단순히 단락별 요약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단락이 1번 단락, 2번 단락 이렇게 쭉쭉쭉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1번 단락에서 40%, 2번 단락에서 40%, 40%, 40% 해서 쭉 연결하면 좋은 요약 쓰기가 되겠지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저랑 해보시면 알겠지만요. 이게 전반적인,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그것에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락은 진짜 한 90%를 정말 써야 되는 단락이 있고 어떤 단락은 확 줄여서 한 20, 30%만 써도 되는 단락이 있고 심하게는 어떤 단락은 아예 안 써도 되는 단락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단락별로 40%씩 줄여나가는 거는 하시면 안 되는 굉장히 좋지 않은 요약 쓰기의 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중복되는 내용 오늘 좀 많아요. 읽어보시면. 그리고 뒤에 내용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패스해 주도록 하시고 좀 더 상세한 설명 오늘 많아요. 앞에 있는 말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서 들어가는 너무 세세하게 세밀하게 들어가는 내용이나 문학적인 표현 뭐 오늘은 별로 없기는 한데 너무 문학적으로 이렇게 멋을 부렸다든지 비유를 썼다든지 반어법을 썼다든지 이런 것들도 패스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사 사용에 주의하세요 라고 했어요. 인칭 대사라고 해서 우리가 원이 타, 워만, 니먼, 타먼 하는 것을 인칭 대사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보통 요 상황에서 생겨요.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바꿀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화법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말했다 라고 한 다음에 이 큰 따옴표를 치게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한 말이 굉장히 길 때 뭐 예를 들어 한 2줄 정도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요약 쓰기를 하는데 똑같이 이 표시를 하게 되면 무슨 의미가 되냐면 인용이잖아요. 직접 인용. 나는 이거 하나도 안 줄이고 그대로 쓸 거야의 의미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걸 다 외워야 되겠죠. 그건 불가능해요. 이 사람의 했던 말 중에서 가장 핵심만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큰 따옴표를 빼고 간접화법으로 가셔야 됩니다. 간접화법으로 가게 되면 원래 워라고 했던 것들이 타로 바뀐다든지 이런 인칭대사의 변화가 생기게 돼요. 그런 거에 굉장히 주의해 달라는 건데 오늘은 없습니다. 오늘은 직접화법을 간접화법으로 바꾸는 이런 게 없지만 예전에 제가 찍었던 영상을 보시면 그런 거 연습시키는 게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시대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그래서 쩌 같은 걸 썼는데 나는 지금 이 바로 쩌 앞에 내용을 다 생략해 버렸는데 쩌를 쓴다든지 아니면 또 반대로 필요에 의해서 쩌를 좀 넣어준다든지 이렇게 지시대사, 대사들을 잘 사용을 해주시는 거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좀 보여드릴 건데 관련사라고 하면 우리가 수이란, 但是, 如果, 就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연결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관련사를 사용해서 연결성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훨씬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요약 작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분 사용법부터 한번 우리가 계산을 때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 10분 동안 글을 보고 35분 동안 쓰게 되잖아요. 근데 쓰게 되는 그 시간은 학생들이 이게 까먹을까 봐 굉장히 속도를 내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든 그 시간 안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써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10분 동안 천자의 글을 내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한국어로 만약에 A4지 한 장으로 10분 동안 보라고 하고 줄이면 그 쉬울까? 저는 한국어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0분도 우리가 공략을 가지고 임해야지 그냥 무조건 앞에서부터 외우겠다. 그거 정말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불가능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같이 계산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1번 기본 규칙. 앞에서부터 무조건 암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방금 얘기했죠. 그거 불가능해요. 내용을 암기하는 것이지 표현을 암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2번 앞부분에서 주인공이나 기본 배경이 언급되는 내용.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 요렇게 처음에 요렇게 글이 있으면 앞부분과 끝부분을 먼저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기본적으로 시작되는 부분, 생각보다 글을 쓸 때 진짜 힘든 게 시작하는 것과 끝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되고 그리고 대략 이 글의 배경이 되는 인물들은 어떤 인물들이고 이런 걸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맨 끝을 읽어서 이 글은 이렇게 나중에 끝날 글이구나. 그걸 통해서 중간 과정도 어느 정도 유추가 또 가능한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처음과 끝을 먼저 읽어두시는 게 좋고요. 특히 마지막 문장은 전략적으로 무조건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끝이 보통 굉장히 어색하거나 아니면 끝나는 느낌이 안 드는데 글이 끝나버리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전략적으로 저랑 암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처음부터 다시 읽으면서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그러니까 요거는 반복되는 거네? 아니면 앞에 걸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곳이네? 이야기 흐름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주변 인물에 대한 서술이네? 하는 곳은 그냥 쑥 훑어가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세요. 그러니까 읽을 때부터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쉽게 바꿀 계획을 어느 정도 세우면서 읽어내려 가셔야지 이거 다 읽고 나중에 또 한 번 더 읽으면서 그걸 할 시간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글을 이제 보지 않고 남은 2, 3분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내가 전체 내용이 이해됐는지 빠르게 머릿속으로 빨리 굴려봐야 돼요. 나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야겠다. 라는 게 어느 정도 계획이 되면서 생각이 안 나는 거, 단어 같은 건 다시 빨리 아직 종이가 있거나 화면이 떠 있을 때 다시 확인을 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고 10분이 끝나기 직전에 정말 해야 되는 이제 정말 1분 전에 해야 되는 것은 주인공 이름 까먹거나 틀리게 쓰면 정말 대략 난감이겠죠. 그리고 오늘 쓰기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단어들 그리고 이거 마지막 문장을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보고 우리가 40%를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한번 보도록 하는데 일단 한국어로 한번 저랑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비염이 와가지고요. 코가 맹맹하고 숨이 차고 말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네, 좀 읽을 때 숨이 차더라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비염약도 급하게 먹었는데 제가 비염이 지금 좀 심해요.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엔띠는 사랑스러운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뉴아였어요. 뉴아는 자신의 아버지를 매우 사랑했지만 그러나 그를 잘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엔띠는 항상 매우 바빠서 그는 불악도 관리해야 되고 태양이 떠오르는 것과 지는 것도 책임져야 해서 때로는 서둘러 집에 돌아오면 뉴아가 그와 얘기를 할 겨를도 없이 그는 바로 가버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2번 단락입니다. 끝단락입니다. 자, 끝은 어떻게 끝났냐면 바로 이렇게 그녀는 밤낮 없이 이 동작을 중복하고 있고 좀 의역을 안 했어요. 직역을 해서 그대로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중국어를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행동을 하고 있다. 만약 당신이 해변에서 한 마리의 입에 돌이나 나뭇가지를 물고 있는 새를 본다면 그것이 아마도 바로 징웨이니아오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아마도 1번 단락에서 나왔던 뉴아인 것 같은데 뉴아가 새가 되었나 봐요. 네, 자 그러면 1번 단락은 아까 읽었기 때문에 패스하고 이제 진짜 2번 단락부터 한번 읽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날
뉴아는 누군가 아버지가 바로 동해의 맞은편에 있어서 바다를 통과하기만 하면 그를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뉴아는 매우 기뻐서 그녀는 큰 모험을 하여 바다를 건너 아버지에게 논란과 기쁨을 주려고 계획했다. 뉴아는 어선에 올라타서 혼자 동쪽으로 몰아갔다. 처음에 항해 노정은 매우 순조로웠다. 해풍이 흰 돛을 불룩하게 불어넣었고 막 떠오른 태양은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었다. 부드러운 바닷물이 작은 배를 밀고 뉴아를 맞은편 기슭으로 밀어주었으며 뉴아는 매우 기뻤고 아버지로부터 갈수록 내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라고 느껴졌다. 그러나 해상의 날씨는 순식간에 변했고 쾌청한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인가요? 먹구름이 짙게 깔렸으며 바람이 갈수록 세졌고 층층의 파도가 휩쓸어서 맹렬하게 선체를 때렸다. 뉴아의 배는 마치 보잘것없는 나뭇잎처럼 거센 풍랑 속에서 흔들거렸다. 그녀는 온몸에 힘을 써서 바다와 싸웠지만 마지막에는 실패했다. 파도는 작은 배를 전복시켰고 뉴아는 날카롭게 소리치며 바닷속으로 떨어져 큰 바다의 깊은 곳을 향해 떨어졌다. 네, 4번 단락입니다. 주위는 매우 컴컴하게 변했고 매우 고요했으며 뉴아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놀랍게도 자신이 한 마리의 작은 새로 변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네, 그녀는 수면 위에서 자신의 모습을 자세히 봤다. 자, 이렇게 상세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흰색의 입, 빨간색의 발, 머리에는 특수한 무늬가 자라 있었고 몸은 검은색 깃털이 있었는데 마치 한 마리의 까마귀 같았다. 자, 뉴아는 당황하여 바다를 날아 건너갔지만 이엔띠가 막 상심해서 해변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알고 보니 이엔띠는 그녀가 이미 바다에서 죽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 6번째 단락. 아버지, 아버지! 뉴아는 크게 소리쳤지만 그러나 소리쳐 나오는 것은 다른 소리였다. 징웨이, 징웨이라는 소리가 나왔대요. 아빠라고 불렀지만 새로 변한 뉴아는 다시는 말을 할 수 없었고 그녀는 이엔띠의 곁을 빙빙 돌면서 그에게 자신이 바로 뉴아라고 알리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녀가 어떻게 소리치든 관계없이 오직 징웨이라는 울음소리만 낼 수 있었다. 굉장히 중복이 되고 있어요. 나중에 제가 설명하면서 쳐내게 되겠습니다. 자, 8번. 이엔띠는 사랑하는 딸을 잃었고 이전에 그녀와 함께 잘 있어주지 못한 것을 매우 후회했다. 그는 한 마리의 까마귀와 같은 작은 새가 그의 곁에서 맴도는 것을 발견했고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의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엔띠는 뉴아가 생각이 났다. 나는 너를 징웨이 니아오라고 부르마. 이엔띠는 그것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었다. 뉴아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 속은 모두 눈물이었다. 네, 10번 단락. 그녀는 무정한 바다를 몹시 원망했고 다른 사람도 아마 바다에 생명을 뺏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대요. 따라서 끊임없이 산으로부터 한 개 한 개의 나무까지 한 개 한 개의 작은 돌을 물어와서 바다에 떨어뜨리고 바다를 평평하게 채우려고 했다. 그녀는 쉬지 않고 높은 산과 바다 사이를 날아서 왔다 갔다 했다. 11번 단락. 파도는 쏴쏴 울리고 있었고 마치 그녀의 허황된 생각을 비웃는 것 같았다. 바다는 저렇게 크고 새는 저렇게 작은데 어떻게 바다를 평평하게 채울 수 있겠어? 징웨이 니아오는 이런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았고 그녀는 산 위로 날아가서 돌과 나뭇가지를 물어와서 바다에 떨어뜨렸다. 그녀는 매일 같은 일을 중복했고 설령 폭풍과 소나기를 만날지라도 여태껏 중단하지 않았다. 언젠가는 바다가 평평하게 채워질 거야. 징웨이 니아오는 이러한 신념을 갖고 비상하고 있었다. 설령 1000년 만년이 필요하다고 해도 설령 산 위의 돌을 다 물어 옮긴다 해도 그녀는 여전히 꾸준하게 했다. 마지막 단락. 바로 이렇게 그녀는 밤낮 없이 이 동작을 중복하고 있고 현재 이르기까지 라고 말이 끝났는데 사실은 하고 있다는 뜻이죠. 만약 당신이 해변에서 한 마리의 입에 돌이나 나뭇가지를 물고 있는 새를 본다면 그것이 아마 바로 징웨이 니아오일 것이다. 아, 코가 진짜 많이 막히네요.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글을 어떻게 줄이는 것이 좋을지. 여러분 사실 요약 쓰기는 일종의 약간 기술이에요. 약간 기교란 말이에요. 자꾸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줄이는지 보게 되면 그런 요령이 익혀지게 돼요.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학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1번 단락부터 볼게요. 1번 단락을 보시면 네, 한 번만 코를 먹고 자, 이엔띠는 사랑스러운 딸이 있었는데 이름이 뉴아였다. 자, 중요하죠. 기본적인 주인공을 설명하고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뉴아는 자신의 아버지를 매우 사랑했지만 자, 보세요. 그를 잘 볼 수 없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였어요? 왜 잘 볼 수 없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요. 불악도 관리해야 되고 태용이 떠오르는 것과 지는 것도 책임져야 돼서 네, 이건 너무 세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처리를 한번 해봤냐면 왜 볼 수 없었다는 말이 뒤에 나와요. 왜냐하면 이엔띠가 항상 매우 바빠서 그 뒤에 바빠서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건 다 그냥 뺄 거예요. 그 말을 끼워 넣었어요. 위에다가. 즉, 뉴아는 자신의 아버지를 매우 사랑했지만 이엔띠는 항상 매우 바빠서라는 말을 끼워 넣고 요 괄호, 노란색 괄호는 원래 없던 거 혹은 다른 곳에서 옮겨온 것을 끼워 넣은 거.
이런 걸 표시합니다. 그러나가 아니라 그래서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잘 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갈 거예요. 네, 그러면 뒤에 세밀한 표현들은 다 빠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이 부분만 중국어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면 요 노란색으로 색칠한 거예요. 이엔디 요 이거 可爱的女儿名叫女娃 수이라를 넣었어요. 원래 없는 거예요. 관련사를 넣은 거죠. 비록 女儿很爱自己的父亲但그러나 이엔디 总是非常忙 항상 바빴기 때문에 所以 그래서 很少见到他 네, 요렇게 줄여버리면 될 것 같더라고요. 자, 2번 단락 한번 볼까요? 어느 날, 자, 뉴아가 왜 떠나게 됐는지 배경은 이제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아버지가 바로 동해 맞은편에 있으니까 바다를 통과하기만 하면 그를 볼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걸 듣게 되었다 하고 바로 출발하는 내용으로 갈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래서를 하나 넣을게요. 그래서 뉴아는 어선에 올라타서 그냥 혼자 동쪽으로 몰아갔다 하지 말고 저는 그냥 새롭게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 라고 표현을 해버릴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 처음에는 노정이 매우 순조로웠다. 뒤에 해풍이 돛을 불룩하게 불어넣고 태양이 어쩌고 저쩌고 네, 바닷물이 배를 밀어주고 요까지 뭐예요? 너무나 상세하게 설명하는 표현. 다 패스해주고 순조로웠다만 얘기한 다음에 뉴아의 기분 매우 기뻤다. 아버지로부터 갈수록 가까워진다고 느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어떤 사람 말을 듣고 출발을 했고 순조로워서 아주 기분이 좋았다. 요 정도만. 네, 요거 우리 중국어로 한번 옮겨보도록 할게요. 有一天 어느 날女儿听到 뭐를 들었어요? 有人说 누군가가 말하는 걸 들었어요? 父亲就在东海的对面只要 요거는 원래도 있었어요. 就 뭐뭐 하기만 하면 뭐뭐 합니다. 只要穿越海洋 穿越 하면 건너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기만 하면 就能见到他 그래서 라는 말을 하나 추가로 좀 넣고 女儿登上渔船去见父亲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开始 처음에는 항청 하면은 예, 그 노정, 예, 항해 노정 요 표현이 되겠어요. 요 표현이 그대로 항청 顺利极了 굉장히 순조로웠어요. 女儿开心极了感觉离父亲 아버지로부터 越来越近了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라고 한번 옮겨봤습니다. 자, 우리 3번 단락에서 너무나 표현이 어려워졌었어요. 지금 보시면 막 층층의 파도가 휩쓸어서 맹렬하게 선체를 때리고 이게 표현이 굉장히 어려워서 정말 좀 우리가 쓸 수 있고 그리고 이 단락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딱 골라내면 될 것 같거든요. 아이고 숨차. 자, 그러나 해상의 날씨는 순식간에 변했다는 써야 되겠죠. 변해서 어떻게 됐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쾌청한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짙게 깔렸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배가 뒤집어져야 되기 때문에 바람이 갈수록 세졌고 그 다음에 바로 파도가 배를 전복시켜서 뉴아가 날카롭게 소리치면 필요 없어요. 바닷속으로 떨어졌다. 라고 가면 기본적인 건 다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중간 과정, 온몸에 힘을 써서 바다와 싸웠지만 마지막에 실패했다. 충분히 뒤에 배가 전복되어서 빠지는 결과를 보고는 아 중간에 노력했겠지만 실패했다는 거는 우리가 유추가 가능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일단 패스를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너무 표현이 어려웠어요.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쓰기에는 너무 어려운 표현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쳐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만 썼냐면요. 可是海上的天气说变就变 说变就变 하면 갑자기 변하는 것을 뜻해요. 순식간에 변했다. 风越来越大 쉽잖아요. 그죠? 바람이 갈수록 세졌고 海浪 파도가 掀翻了 掀翻 하면 전복시켰다. 이런 거는 이제 암기를 조금 해주셔야겠네요. 전복시켰다. 小船 작은 배를 전복시켜서 女娃掉到了海里 바닷속으로 빠지게 되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다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표현도 비교적 간단하고. 4번 단락. 주위가 컴컴하게 변했고 고요했으면 유아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보다 중요한 것은 눈을 떠서
4번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새로 변한 것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자신이 한 마리의 작은 새로 변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뒤에 보면 흰색의 잎, 이런 거 쓰실 거예요. 정말. 네, 이거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만 있으면 돼요.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자기가 새로 변했네. 等她等什么什么时 뭐뭐 했을 때 她再睁开眼睛时 다시 눈을 떴을 때 她发现 뭐를 발견했죠? 自己变成了一只小鸟 자신이 한 마리의 작은 새로 변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5번 단락입니다. 뉴아는 당황해서 바다를 날아 건너갔지만, 자, 요거는 우리가 빼기가 조금 힘든 게 가서 아버지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다를 건너갔고 이엔띠가 막 상심해서 해변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알고 보니 이엔띠는 그녀가 이미 바다에서는 굳이 안 써도 되겠죠? 죽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 5번 단락은 거의 빼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네, 연결이기 때문에 가서 아버지를 봤는데 아버지는 요렇게 알고 있었다. 네, 뺄 수가 없어서 거의 그대로 한번 써보도록 합니다. 이런 당황해서라든지 바다에서 이런 것만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女儿飞过大海 바다를 건너가서 看到 뭐를 봤죠? 炎帝正伤心地站在海边 原来 알고 보니 炎帝以为 이웨이라고 하면 잘못 생각하는 거죠. 착각하는 거죠. 사실은 죽지 않았는데 뭐라고 착각을 했다? 他已经死了 그녀가 이미 죽었다고 착각을 했다. 사실은 원래 글에서는 죽었다는 표현을 굉장히 어려운 표현을 썼어요. 근데 그냥 쉽게 已经死了 이렇게 바꿔봤어요. 자, 6번 단락, 7번 단락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아버지, 뉴아는 자, 원래 이 가로는 없어요. 크게 소리쳤지만 그러나 소리쳐 나오는 것은 다른 소리였다. 징웨이였단 말이에요. 밑에 7번 단락 보세요. 새로 변한 뉴아는 다시는 말을 할 수 없었고 이 말 쓸 필요 있나요? 우리 요 내용이면 충분히 말을 못한다는 거 유추 가능하죠. 그녀는 이엔띠의 곁을 빙빙 돌면서 그에게 자신이 바로 뉴아라고 알리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녀가 어떻게 소리치든 관계없이 여기서부터 오직 징웨이의 울음소리만 낼 수 있었다라는 말은 너무나 겹치는 얘기예요. 그러면 7번 단락에서 우리가 꼭 넣어줘야 되는 건 딱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를 부르는 이유가 자신이 바로 뉴아라고 알리고 싶어서 부른 거잖아요. 이 말을 여기 한번 끼워봤어요. 그래서 뉴아는 아버지를 불러라는 말을 하나 집어넣고 그에게 요거예요. 자신이 바로 뉴아라고 알리고 싶었지만 그러나 소리쳐 나오는 것은 다른 소리였다 없이 그냥 징웨이였다. 요렇게. 그래서 7번 단락을 사실은 하나도 안 쓴 게 아니라요. 요 말이 요쪽으로 쏙 요렇게 들어갔어요. 네,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볼까요? 女儿叫父亲,父亲이라는 말을 그냥 빼고 그냥 아버지를 불렀다라고 서술식으로 쭉 풀어버렸어요. 아버지를 불러서 想告诉他 그에게 뭐를 알리고 싶었다? 自己就是女儿 자신이 바로 뉴아예요 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지만 可是喊出来的 소리쳐서 나오는 소리는 确实敬畏였다. 네, 요렇게 줄여서 두 개 단락을 하나로 합쳐버리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9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엔띠는 사랑하는 딸을 잃었고 이전에 그녀와 함께 잘 있어주지 못한 것을 매우 후회했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거를 뺀 이유는요. 지금 앞과의 연결성 때문이에요. 앞에 보시면 지금 새가 되어서 징웨이라는 울부짖만 이제 소리를 낼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거의 연결성을 보면 이엔띠는 한 마리의 작은 새가 자주 그의 곁에서 맴도는 것을 발견했다 하고 새 이야기로 바로 연결되는 게 훨씬 자연스럽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이야기는 사랑하는 딸을 잃었고 약간 요 흐름에서 좀 삽입구 같은 느낌? 약간 생뚱맞게 조금 한 번 더 들어간 느낌이 들고 그리고 앞에서 어차피 딸이 죽은 줄 알고 굉장히 상심해서 서 있었다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앞과의 연결을 좀 더 감안해서 이엔띠는 한 마리의 작은 새가 자주 그의 곁에서 맴도는 것을 발견했는데 왜인지 모르겠지만 굳이 쓸 필요 없으실 것 같고 그것의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엔띠는 뉴아가 생각이 나서 바로 연결
나는 너를 칭웨이니야라고 부르마. 이거는 그대로 써도 되는 게 워낙 짧고 쉬운 표현이라 외워서 그대로 쓸 수가 있거든요. 라고 말했다. 라는 말을 넣을 거예요. 슈어 말했다. 뉴아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속은 모두 눈물이었다. 까지 받아들이는 것까지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어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엔디 파시엔, 이엔디는 뭐를 발견했다? 有一只小鸟, 작은 새 한 마리가 经常围绕在他身边, 곁을 맴도는 것을 每当 매번 뭐 할 때마다 听到它的叫声, 이엔디都会想起女儿. 所以 그래서 말했다. 원래 이런 표현이 없었거든요. 이런 것도 없었고 그래서 말했다. 我叫你亲喂鸟吧. 女娃点点头 고개를 끄덕였고 眼里 眼睛里都是泪水. 눈은 모두 눈물이었다. 네, 이렇게 연결을 해봤습니다. 자, 10번 단락으로 가볼게요. 10번 단락 보시면요. 그녀는 바다를 몹시 원망했어요. 다른 사람도 죽을 것 같았다라는 생각 빼고 바로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여기선 중요해요. 10번 단락은. 따라서 한 개 한 개의 나뭇가지 필요 없죠? 나뭇가지와 작은 돌을 빠자를 써서 넣을게요. 나중에 빠. 나뭇가지와 작은 돌을 바로 바다에 떨어뜨려서 바다를 평평하게 채우려고 했다. 그녀는 쉬지 않고 계속 왔다 갔다 했다. 필요 없는 말이죠. 딱 봐도. 네, 요렇게만 쓰면 될 것 같아요. 매우 원망하는 것을 통헌 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뭐 헌만 쓰셔도 괜찮겠습니다. 타 통헌 다하이. 인此따라서 빠자문을 한번 써볼게요. 빠, 小树枝, 작은 나뭇가지, 小石头, 작은 돌을 띄우진 하이리, 바다에 넣고 떨어뜨리고, 想要, 뭐 하려고 했다? 빠, 다하이, 큰 바다를 티엔, 빙, 티에는 채워서 빙은 평평하게 만들려고 했다. 라고 이렇게 줄여내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12번, 13번까지 쭉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파도가 울리는 건 중요하지 않고 파도는 마치 그녀의 허황된 생각을 비웃는 것 같았다. 그냥 파도는 마치 그녀를 비웃는 것 같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웃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비웃는 게 당연하죠. 네가 그걸 채울 수 있겠어?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죠. 징웨이니아오는 이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았고, 자, 이 얘기 보세요. 그녀는 산 위로 날아가서 돌과 나뭇가지를 물어와서 바다에 떨어뜨렸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런 중복은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우리가 요약 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어디로 넘어가요? 바로 신경 쓰지 않고 매일 같은 일을 중복했다. 중복했고 여기 보시면요. 설령이란 말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설령 폭풍과 소나기를 만날지라도 여태껏 중단하지 않았다. 언젠가는 바다가 평평하게 채워질 거야 라는 신념을 갖고 비상하고 있었다. 설령 천년 만년이 필요하다고 해도 설령 산 위의 돌을 다 물어 옮긴다 해도 그녀는 여전히 꾸준하게 했다. 라고 하는 것 중에 요 설령 하는 세 개는 전부 다 뭐를 나타내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나타내고 있죠. 따라서 하나만 쓰면 될 것 같아요. 하나만. 그 중에서 뜻도 괜찮고 또 쓰기도 굉장히 좋았던 거, 쉬웠던 게 천년 만년이 필요하다고 해도 그녀는 여전히 꾸준하게 했다. 라고 하면 앞에 폭풍과 소나기를 만날지라도 여태껏 중단하지 않았다와 사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한번 해보면 파도는 마치 그녀를 비웃는 것 같았는데 징웨이니아오는 이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매일 같은 일을 중복했고 설령 천년 만년이 필요하다고 해도 그녀는 여전히 꾸준하게 했다. 요렇게 세 단락을 화라락 내려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파도, 海浪仿佛 마치 뭐뭐인 것 같다. 在嘲笑他 비웃는 것 같았다. 但他不管这些每天都会重复相同的事情. 就算 설령 뭐뭐일지라도 네, 여전히 이란 하고 짝을 지어서 쓰이고 있습니다. 설령 需要千年万年他依然坚持不懈. 여러분 이 표현 외워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쓰기에 진짜 잘 나오는 표현인데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을 坚持不懈. 보통 주인공들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서 성공하고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은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坚持不懈. 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이 남았어요. 바로 이렇게 그녀는 밤낮 없이 이 동작을 중복하고 있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고 있다. 또 같은 얘기잖아요. 이거는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그대로 외웠다가 쓰는 것이 사실 가장 좋습니다.
만약 당신이 해변에서 한 마리의 입에 돌이나 나뭇가지를 물고 있는 새를 본다면 그것이 아마도 칭웨이니아오일 것이다. 如果 네, 만약에 你在海边 당신이 해변에서 看到 어떤 것을 본다고? 一只嘴里叼着 띠아오라고 하면 입에 물고 있다는 뜻인데요. 예, 만약에 띠아오가 내가 잘 기억이 안 나거나 잘 모르는 단어다? 그러면 야오. 역시 물다라는 뜻을 나타내니까요. 叼着石子或树枝的鸟儿 예, 새를 보게 된다면 那可能就是精卫鸟 라고 외워주시면 좋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4단락을 한번 줄여봤는데요. 단락은 완전히 재분배를 해야 돼요. 어떻게 재분배했냐면 저는 1번 단락, 소개하는 단락 있잖아요. 옌띠에게 뉴아라는 딸이 있는데 바빠서 잘 보지를 못했다 했던 부분을 일단 하나로 빼시고 2번 단락에서 네 번째 단락까지는 아버지를 찾아가다가 바다에 빠져 새로 변하는 과정까지 그리고 5번에서 9번 단락까지는 옌띠가 뉴아를 칭웨이니아라고 부르게 되는 그 이야기가 들어가면 될 것 같고 10번 단락에서 13번 단락까지는 칭웨이니아가 바다를 채우려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단락 지금도 이 동작을 반복하고 있어서 우리가 해변에서 보게 되는 그런 새들은 아마 칭웨이니아일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저는 이것밖에 잘 생각이 안 났어요. 칭웨이가 天海 바다를 채워 넣다. 아니면 칭웨이가 사실은 뉴아잖아요. 뉴아 天海 도 괜찮지만 사실은 새로 변한 다음의 일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좋은 제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5월 달에 있었던 기출 문제에서 앞으로도 계속 중요하게 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뽑아서 한번 풀이를 해봤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매달 정말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여러분 끄지 마세요. 이거 말한다고 끄면 너무 배신이에요. 지금까지 다 듣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매달 이렇게 시험을 쳐서요. 좀 중요한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하고 풀이를 해줄 생각이에요. 네, 기출 풀이를 해드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쓰기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쓰기는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게 요령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꾸 연습을 하시면 보여요. 진짜 보여요. 아, 이런 부분을 써야겠다. 그래서 쓰기 같은 부분은 특히 제가 더 성의를 다해서 준비해서 여러분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